자, 다음으로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의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확률 문제로서 사건 간의 관계들과 관계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확률을 해석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어. 제시부터 보도록 합시다. 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사건을 PA,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PB,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PA 교집합 B라고 하자. 그리고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을 PA 합집합 B라고 하고 합사건 A, B라고 하고 A, B의 확률을 하고 이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PA 사건과 B 사건의 합의 사건의 확률은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 그 다음 P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확률을 뺀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식이 이제 주어져 있지.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고.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제 정의와 계산식을 주고서 있어.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갑시다. 제시문 다음과 같은 게임을 고려해보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뭐 예시나 문제에 대한 조건이 되겠지. 6개의 상자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다고 하자. 각 상자마다 10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 상자에 들어있는 흰 공의 개수는 각 상자의 번호와 같다. 자, 10개의 공들이 들어있고 그 각 상자 번호에 해당하는 만큼의 흰 공들이 각 상자에 들어있다. 먼저 주사위를 던져 얻어지는 눈의 수 1부터 6까지의 수에 대해서 번호를 그 번호에 해당하는 주사위 눈금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상자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끄집어낸다. 자, 두 개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번호의 사건, 그 다음에 그 번호로부터 상자에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꺼내는 사건, 그리고 어떤 공이 나오느냐,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네요. 제시문 세 점 A, B, C가 수직선 위에 왼쪽부터 나란히 A, B, C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게임을 고려하자. A를 출발점으로 하여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인접한 오른쪽 점으로 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인접한 점의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하자. 단 A에서 처음 출발할 때 A에서 뒷면이 나오면 이동하지 않는다. 이 예외적 사건들은 항상 주의해야 돼. 마지막 고려할 때. A에서 뒷면이 나오면 이동하지 않고 일단 C에 도착하고 나면 쭉 이동을 해서 C에 도착하면 어느 경우에도 이동하지 않는다. 사건이 이제 종료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출발할 때는 무조건 앞면이 나와야 출발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도착하고 나면은 한번 도착하고 나면 게임은 종료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문제 1번.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이라고 가정하자.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란 얘기지. 서로 독립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날 사건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의 2배이다. 즉 PA가 PB의 2배라는 조건 줬어. 자, A, B는 배반 사건이다. 자, 이때 A, B의 합사건의 확률이 3분의 1이다. 뭐 제시문에 이제 합사건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 둘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것과 둘 사이 확률적 비례 관계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정보를 이용해야겠지.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PA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구사항. 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를 설명하시오. 자, 배반 사건일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지 사건의 독립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교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교사건의 확률이 얼마가 되어진다? 0이다라는 조건이 준 거야. 자, 그래서 PA 합집합 B는 3분의 1의 확률은 PA의 합과 뭐 간단하지? PB의 합으로부터 오게 되고 PA, PB의 합은 PA가 PB의 2배니까 3의 PB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게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PB의 확률은 그대로 PB가 1이 되어지나? 9분의 1이지? 그치? 그래서 PB가 9분의 1의 확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PA는 요것의 2배인 9분의 2의 확률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PA와 PB,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PA까지 이렇게 구해냈는데, 자, 두 사건이 이제 서로 독립인지를 확인해야 돼. 서로 독립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자, 배반 사건이니까 교사건이 0이고, 그치? 뭐와 뭐가 같아야 독립이게 돼? 그치? 각각의 확률의 곱과, 그 다음에 뭐의 곱이? 뭐가? 그치? 교사건에 대한 확률이. 교사건에 대한 확률이 서로 같아야만 어떻게 되게 돼 있어? 그치? 서로 같아야만 독립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PA 교사건은 배반 사건이니까 얘가 0이 되어지고, 각각의 확률은 9분의 1과 9분의 2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 같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이것들이 이 둘은 사건이 어떻다? 서로 독립이지 못하다라고 최종적인 결론 내리면 되겠어요. 자, 사건의 독립에 대한 개념과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한 개념, 그로부터 이제 사건의 합사건과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 교사건의 관계들이 어떤지를 묻는 지극히 이제 교과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묻는 기본형의 이제 논술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파트에서도.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에서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자. 이번에는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자. 자, 이때 A의 여사건과 B와의 교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과의 교사건의 확률이 또 6분의 1일 때, 이때 PB 사건의 B 사건의 확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구하여라. 자,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일단은 이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독립에 대한 다시 한번 PA 교사건의 확률이랑 결국, 그치, 두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뭔가 끄집어내야겠지. A 교사건, A 여사건의 교사건 B가 2분의 1의 확률이고, 그 다음에 PA 여사건, 교사건 B의 여사건과의 확률이 또 6분의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A 합의 사건은 어떻게 돼? PA 합의 사건, 합 B의 사건은? B의 사건은. 그치? 요것들의 이제 관계를 잘 정리해 보게 되면 A 사건의 여사건과 사건 A의 여사건, AB가 독립이고 A 사건의 여사건과 B와의 교사건과 그 다음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 즉, B에 의한 전체의 사건이지. 그치? A 사건 A의 여사건과 B 사건 전체와의 교사건이니까, 그쵸? 그것에 대한 이제 확률적인 계산식이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전체 사건에서 어떤 사건을 뺀 것? 그치? 6분의 1이라고 해석하는 지금 A의 여사건과 여사건들에 대한 그치?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교사건의 확률을 전체 사건의 확률에서 뺀 사건, 즉 여사건이 되겠죠. 그쵸? 그 확률과 이 합의 사건이 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치? 뭐 독립인 조건에서 이제 각각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조건이 얘기하고 있는 영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도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1-6분의 1의 사건이 되어서 총 6분의 5의 값이 되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합의 사건이 6분의 5의 사건이 되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A 사건, 이걸로부터 이제 A 사건 바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A 교사건 B의 여사건이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PA 합 PB의 마이너스 PA 교사건 PB인데, 그때 PA 교집합 B가 PA고 PB로 여기서는 독립이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니까는 이와 같은 이제 식의 구성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PA에 대한 것들만 계산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합의 사건에서 6분의 5의 사건에서, 그치? A의 여사건과 B와의 교사건의 부분을 빼주게 되면 A의 사건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총 3분의 1의 사건 확률이 나오고 정리가 끝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PA의 사건에 관한 이제 확률은 구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제 PA의 사건이나 이제 PB의 사건까지도 요구하고 있지. 자, 그래서 A 사건을 먼저 구해놓고, 이번엔 이제 B 사건에 대해서
PA 교사건 B에 대한 정보를 또 정리해보자. 이 정보를 갖다가 문제에 필요한 B를 얻기 위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 왜 그렇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그 단계를 정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거야.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문자 여기서 뭐 간단하게 좀 보기 위해서 요걸 그냥 X라고 이렇게 변수로 하나로 놓고 봅시다. 관계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P, B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결국, 그쵸? P, B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PA 교사건 B에서, PA 교사건 B에서 2분의 1의 확률이죠. 2분의 1의 확률에다가 A 교사건 B, 요 둘을 갖다 이제 더한 사건이지. 그럼 B 사건이 되겠지? 그치? A와 A 여사건의 합은 이제 전체 사건이 되어지고, 전체 사건에서 B 사건과 교사건은 당연히 B 사건이 되겠지? 그래서 P, B 사건은, 2분의 1과 플러스 X의 확률로서 이제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X를 이제 정리해 보게 되면, 여기서 X는 이제 PA 교사건 B가 되어지게 되는데, PA 교사건 B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의 정의와 같이 문제의 조건이지, 사건의 독립관계에서 PA, PB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쵸? PA, 미안. X에 대한 거. 그치? X가 PA 곱 PB가 되어지고, 지금 요 교사건은 사건 독립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가능하게 되고, PA 교사건 B에 대한 것들은, 그치? PA 교사건 B라고 하는 것은 A의 사건의 확률. 그쵸? A 사건의 확률 3분의 1에다가, A 사건의 확률 요거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PB의 사건 2분의 1 플러스 X가 곱하여진 확률이 지금 다시 X가 되어지게 되지. 그래서 일단은 뭐가 만들어지게 돼? 그치? X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X를 풀 수 있게 돼. X는 양수여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한 X의 값은 얼마가 되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4분의 1의 값을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거야. 그래서 PB의 값은 결국 뭐가 되어진다? PB의 값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해서 총 4분의 3의 결과물을 내우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끝나겠어요. 사건에 대한 이제 계산인데, 이제 그 사건 집합들과의 상호 관계, 그 다음에 사건 간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어떻게 이제 사건 구성과 사건의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우리가 잘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P, B를 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정확히 나열해서 우리가 계산해내는 과정들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연습 문제로서 단계별로 왜 그렇게 구성되고 넘어가야 되는지를 갖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 자, 3번 문제. 대문 소문항 1에 또 작은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소문항 수가 좀 많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3이고 PA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PB가 10분의 7일 때 PA 교사건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일단은 뭐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 1 이하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런 조건에서 이건 앞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하에서 지금 다루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PA 사건이 0.6이고, 그 다음에 PB가 그치? 0.6이고 PA가 0, 앞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이게 새로 준 거지. 그래서 PA의 확률이 5분의 3으로서 0.6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 PB의 사건이 10분의 7로서 0.7의 확률이 주어져 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교사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이 관계식을 보면 되겠지. PA 합집합 B의 식이 PA 합 PB의 차의 P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교사건과 합사건과의 그 다음에 AB에 관한 값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PA 사건과 PB의 확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PAB의 최대 최소나 P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얘가 최대일 때는 합사건이 뭐가 되어지게 돼? 얘가 최소가 되어지고,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대가 되어지는 이런 상호관계가 놓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식에서. 알겠죠? 그래서 합사건이
합사건이 최대가 되어지는 거는 PA 교집합 AB의 합사건, 어떤 사건의 합사건이 최대가 되면 전체 사건이 되는 경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얘가 1인 경우니까 얘가 1이 되기 위해서는 0.6 플러스 0.7의 최소 조건으로서의 PA 교집합 B사건이 얼마에 1이 되게 돼? 얘가 1.3이니까 얘가 0.3이 돼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A 교사건의 최소값은 0.3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야. 알겠지? 또 최대값은 1이고 AB 사건의 합집합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 합집합의 최소값은 그 사건의 확률 중에서 큰 값을 따라가겠지? 그치? 어떤 하나의 집합이 다른 하나의 집합의 최소가, 얘가 최소가 되어지는 경우는 A가 B에 속하거나 B가 A에 속하는데 이때 큰 사건, 그 영역적으로 더 큰 사건이지, 그치? 사건의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사건의 경우의 수가 더 적은 사건이 포함되어지는 경우에, 완전히 포함되어지는 경우에 합사건이 최소가 되어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한 확률은 A 합집합 B의 확률은 뭐와 같아지게 돼? 그치? 최소일 때는 얘는 P, B의 확률과 같아지게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뭐만 고려하면 돼? 그치? 0.7만 고려하고 교사건에 대한 걸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사건이란 또 뭐야? 이런 상황에서는. 교사건이라는 사건 A 자체지. 그래서 요 사건은 그대로 PA 사건이 되어서 PA의 확률인 0.6을 빼서 0.1이, 그치? 그치? 0.1이, 잠깐. 선생님 뭐 좀 잘못 설명했다. 그치? 말하다 보니까 이제 꼬이네.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PB가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요때 이제 계산해서 얘가 0.7이고, 이거 자체가 0.6이니까, 그치? 이쪽이 0.7이 되기 위해서는 PA 교사건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가 돼야 돼? 그치? 0.6이 돼야 되겠죠. 그치? 0.6으로서 PA 사건 자체의 확률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질 수 있는 0.6이 이제 그 PA 교집합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확률이 되겠어.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우리 설명해 봅시다. 자, 다음으로 문제 2번. 자, 재심은 나에서 제안한 게임. 주사위를 던져서 박스 속에 들어있는 공을 꺼내는 사건이지. 그치? 그래서 1부터 6번까지 번호의 상자에서 주사위를 던져 10개의 공이 들어있고 그 중에 그 번호에 해당하는 흰 공들이 들어있었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금의 번호의 상자를 고르고 선택되어지고 그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사건이라고 하자. 자, 이러한 사건에서 게임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먼저 번호를 뽑는 사건에 대한 확률과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흰 공을 뽑는 사건들, 그리고 각 번호들이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6번 상자까지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합을 취해야겠죠. 이때는 확률적 합으로.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사건 A라고 한다면 흰 공을 꺼내는 사건, 기호화 시켜주는 게 좋아.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흰 공을 꺼내는 사건 자체를 갖다 사건 A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PA의 확률이지. PA의 확률이고, 첫 번째 상자가 선택되어지고 6분의 1의 확률로 첫 번째 상자가 선택되어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의 확률로 흰 공이 나오겠지. 이거 다 더하는 거야. 또 6분의 1의 확률로 두 번째 상자 10분의 2 플러스 땡땡. 네, 뭐 식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여섯 번째 상자까지. 그치? 그래서 6분의 1에 곱하기 10분의 6의 확률까지 이렇게 정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6분의 1에 10분의 1, 1부터 6까지 더하여서 총 21의 값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20분의 7이라고 하는 확률적 결과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거 식만 써서는 곤란하고요. 이 식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 논술 답안으로서는. 학생들 보니까 단어 이게 식만 달랑 던져놓고 이 식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뭐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갖다 설명하지 않는 분일 때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인하대 쓰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게임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 흰 공일 때니까 이거 뭐야?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겠지? 이미 흰 공을 꺼냈을 때 그 공이 3번 상자에서 꺼낸 공일 확률, 흰 공이 3개 들어있는 3번 상자에서 꺼낸 공일 확률을 재심은 가를 이용하여서 구하시오.
재심은 가를 이용해서 그랬죠. 여기서 재심은 가를 이용하라는 건 뭐야? 재심은 가에 있는 가 1번, 2번 사건. 그치? 합사건과 교사건, 각각의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식과 두 번째로는 아닌 조건부 확률이지, 여기서는. 그치? 자, 조건부 확률을 갖다 논할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던 건데, 주어지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이지. 사건들의 종류를 갖다가 먼저 기호화해 놓는 작업부터 항상 먼저 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사건과 관계를 관계식으로 조건부 확률과 교사건 전체 사건과의 어떤 관계들로서 표현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3번 상자에서 흰색의 흰공을 뽑는 거는 우리가 사건 A로 정했으니까 3번 상자가 선택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 B라고 하자. 자, 근데 문제가 지금 거의 게임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이래. A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야. 그때 그 공 자체가 B공에서 나왔을 확률을 계산해라. 뭐야? 이건 조건부 확률 그냥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식에 의해서 PA분의 PA 교사건 B를 갖다 계산하는 문제야. 자, 근데 PA 사건은 우리가 이미 이걸 뭐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얘는 이미 1번 앞에 문제 연계성이지. 20분의 7로 여기에 주어져 있고. 그치? A 교사건 B라고 하는 것은 A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자, A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흰공이 나오는 확률인데 3번에서 흰공이 나오는 거는 10분의 3의 확률이죠. 3번 거에서 B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10분의 3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3번 상자를 갖다 골라내는 사건은 6분의 1의 확률이 되어지니까 계산해서 7분의 1의 확률 나오고 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정의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점검하는 문제야. 좀 편한 문제다. 문제 3번. 재심은 다에서 제한한 게임. A, B, C 사이에서 A에서 C까지 옮겨가는 게임이지. 제한한 게임을 할 때 동전이 앞면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뒷면이 나와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들에 대한 문제였었지. 그치? 조건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A에서 C까지 이동하는 게임에 대해서 동전을 5번 던졌을 때 A에 쓸 확률과 C에 쓸 확률을 각각 구하시오. 동전을 5번.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 그치? 그 5번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지를 먼저 이제 경험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혹시라도 그에 대해서 어떤 규칙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동전을 5번 던져서 A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5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뒷면이 나와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 A가 있고 중간에 어딘가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C가 순서대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어떤 점들을 거쳐서 가겠지. 그치? 문제의 조건에서 수직선 위에 왼쪽으로 나란히 A, B, C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을 때 다음 같은 게임을 고려하자. A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A를 출발점 동전이 여기 좀 없는 거지. 나란히 이렇게 있다고 그랬으니까는 그치? 그래서 그 A, B, C가 이렇게 있었을 때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동해가고 뒷면이 나오면은 뒤로 이동해가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지. 자, 동전을 던져서 A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마지막에 반드시 A의 선택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반드시 5번째는 이런 경우지. 오른쪽에 있다가 한 번 뒤로 와서 A로 오는 경우와 뒷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A의 바로 오른쪽에 있다가 A로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A에 있다가 그 전 단계 A에 있다가 그치 뒷면이 나와서 앞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 즉 A에서 A로 가는 경우와 A 옆자리에서 A로 오는 경우 마지막에 꼭 이렇게 되어야만 5번째 오겠지.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사건이 오히려 중요해. 출발하는 A 사건은 뭐 당연히 이제 전제가 있겠지만은 따로 있겠지만은 마지막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건에 동전이 나오는 이것도 이제 사건을 좀 기호화하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사건 H라 하고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사건 T라고 이렇게 할게. 기호화해서 지금 쓰기 편하게. 자, 그러면
일단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총 4번이지. 마지막에는 반드시 뒷면 T가 나와야 되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 오건 아니면 옆에서 A로 오건 간에 마지막 사건은 반드시 T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4개의 사건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나머지 4개의 사건에 대해서 나머지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네 번째 동전을 던진 후에 어디에 있으면? 그치, A에 있거나 그 전 단계인 B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T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수직 선생에 A, B, C가 나란히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웃 해설. 자, 그래서 아래의 경우, 다음 경우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먼저 이제 뒷면의 개수들을 갖다 하나씩 총 4번의 사건에서 뒷면의 개수들이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 보도록 하자. 뒷면,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을 때, 그치? 뒷면이 아예 없는 경우. 4번의 시행에서 뒷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다 앞면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앞면이 있게 되면 중간에 C에 가서 끝나버리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타날 수 없다. 자, 뒷면이 한 번 있는 경우. 뒷면이 한 번 있는 경우는 4번의 시행에서 뒷면이 한 번 있다는 얘기는 3번의 앞면의 시행이 있다는 얘기지. 자, 3번의 앞면의 시행이 있으면 갔다가 한 번 되돌아오더라도 나머지 2번의 시행에서 어떻게 되게 돼? C에 도달해서 끝나버리게 되지. 그치? 마지막에 선택이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려. 한 번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앞면의 개수에서 뒷면이 나온 개수의 차가 2 이상 벌어지게 되면 C에 도달하는 상황이 중간에 한번 나타나게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앞면이 3번, 뒷면이 1번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되어지게 돼.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뒷면이 지금 그렇지, 뒷면이 1번이 없고 앞면만 4번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뒷면이 1번 나오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야. 뒷면으로 얘기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앞면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좋아. 자, 뒷면이 2번 있는 경우는, 뒷면이 2번 있어서 네 번째 A나 B에 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그치? 앞면부터 시작하자. 요거는 뒷면이 2번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가능한 경우지. 뒷면이 2번 있거나 뒷면이 3번, 4번 있는 경우도 가능한 경우가 되어지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면, 자, 먼저 출발할 때 앞면이 나오고, 앞면부터 출발하는 경우 생각하자.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고. 어디에 와 있는 거야? A에 와 있는 경우지. 그치?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 마지막 2개가 자리를 바꾼 경우. 그래서 이건 여기 멈춰있는 경우들 때문에 이거 하나는 따져야 되는 거야. 일반화 시켜가지고 바로 계산할 수 없어서. 멈춰있거나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중간들에 있기 때문에 C에는 도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간에 C에 도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배열하는 방법이야. 뒷면 2번, 앞면 2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 갔다 왔다 뭐 이런 상황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움직인다고 한다면. 근데 먼저 앞면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B로 가야 되지. 그치? B로 가야 되고, 그러면 뒷면이 한번 나와서 앞면으로 다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처음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그 다음에 앞면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앞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뒷면이 나와야 돼. 무조건 뒷면이 나와야 되고, 여기까지는 고정이야. 앞면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 뒷면은 고정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면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A나 B에 있어야겠지. A에 있기 위해서는 뒷면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앞 뒷면의 개수에 안 맞지. 그치? 그래서 2번씩 해야 되니까 다시 앞면, 뒷면에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경우밖에 없어. B에 멈춰 있을 수는 없고. 그치? 그래서 H에서 돌아왔다가 A에 있다가, 그치?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앞면. 그치? 요 경우에는 어디가 있는 거야? 요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B에 가 있는 경우야. 그치? 앞면으로 뒤로 갔다가 다시 뒷면에 와서 A에 머물렀다가 전진해서 B에 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앞면, 뒷면, 전진, 후진 해가지고 다시 A에 와 있는 경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A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경우, B에 머물러서 끝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놓게 이제 조금 더 편하긴 한데
뭐 설명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따라하지만은 실제로는 A로 끝나는 경우와 네 번째 A에 와 있는 경우와 네 번째 B에 와 있는 경우 이걸 따로따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번째 A로 와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게 돼? 그치. 처음에 이제 뒷면이 나오는 경우지. 처음에 뒷면.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러면 J에 머물러 있겠지. 그 다음에 앞뒤가 번갈아 나오면 되겠지. TH, TH.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앞으로 경우. 이렇게 되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B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겠네. 그치? 자, 그렇게 해서 뒷면이 두 번 있어서 뒷면이 두 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딱 요 세 가지밖에 없게 돼. 총 3개가 되어지게 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뒷면이 3개 있는 경우. 뭐 앞면을 중심으로 해도 됩니다. 뒷면이 3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뒷면이 3개 있는 경우는. 뒷면이 3개 있는 경우는 앞면이 한 번만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B에 머물러야 돼. B나 A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뒤디디디 하다가 마지막에 앞면이 나와서 그치? B에 가는 경우와 또 앞면 뒷면 갔다가 뒤로 해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경우들 A 와서 제자리에 있는 경우 또 뒤디디디 하다가 뒤가 두 번에다가 앞면이 한 번 나왔다 오는 경우 그치? 뒷면 한 번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뒷면이 한 번 나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에 와서 기다리는 경우 뒤뒤 뒷면이 두 번 나오고 제자리에 있다가 앞면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뒷면이 3번 나와서 제자리에 있다가 앞면으로 한 번 탁 튀어와서 B에 있는 경우. 그치? 그래서 앞면이 몇 번째에 출현하느냐. 제일 처음에 앞면 갔다가 뒤에서 오는 경우, 두 번째 앞면 갔다가 뒤로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는 경우, 세 번째 앞면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앞면 한 번이 나와서 B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총 4가지가 만들어지겠죠. 다음 경우는. 자, 뒷면이 4번 있는 경우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경우 하나밖에 없죠. A 제자리에 있다가 끝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뒷면이 나와서 끝나는 경우가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이거 다 따져줘야 돼. 그래서 2번, 3번, 4번, 4번 해가지고 2번, 5번, 5 해가지고 총 10가지가 되나? 셋, 넷, 일곱, 여덟. 8가지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가 3가지고, 요게 개수가 아니라, 그래서 3개, 4개, 1개에서 총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앞면, 뒷면이 어슷갈려서 앞면, 뒷면이 가능한 4번의 시행에서, 그쵸? 앞뒷면이 선택 가능한 4번의 시행에서 총 몇 가지? 그래서 2의 4제곱. 잠깐만. 5번 넣어서 A 쓸 확률. 경우의 수.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안. 전체 경우의 수 8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각각의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2분의 1씩 총 몇 번? 그치, 요건 2분의 1씩 4번이 아니야. 마지막에 뒷면 나오는 경우까지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뒷면 나오는 경우가 되면은 3분의 2의 확률, 각각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32분의 1, 2의 5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4분의 1. 물론 이제 확률 계산식은 조금 이제 다르게 쓸 수는 있어. 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결과만 정확하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선을 5번 던져서 B에 있기 위해서의 시행까지. 그치? 반드시 4번째는 이제 뒷면이 나오고, 그치? 그쵸? AS를 확률을 갖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CA 쓸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데, CA 쓸 5번째 시행에서 CA 쓸 확률은 그 전에 C에 도착해 있으면 돼, 안 돼? 그치? C에 도착해 있으면 안 돼. 그치?
C에 도착해 있지 않고 그 전까지는 아까 전에 A의 Y 여기하고 다른 점은 A는 와 있다가 그냥 DDD에서 있어도 되는데 C는 절대 그 전에 그치? C에 도착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버리게 되지. 그치? 그래서 동전을 5번 던져가지고 C에 있을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 전까지는 4번째까지는 반드시 어디 와 있어야 돼? 잠깐만. 동전을 5번 던져서 B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4번째는 뒷면이 나오고 5번째는 앞면이 나와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C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고자 하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잠깐 마지막 문제에서 좀 착각을 해서 좀 생각을 다시 정리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C에 있을 확률의 경우에는, 얘는 이제 도착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것 자체로 계산하기가 좀 골치 아파. 물론 이제 하려면 하나씩 뜯어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사건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A 사건을 다 계산을 했지. 그치? A 사건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C의 사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치? 사건 B에 대한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즉, B에 동전을 5번 던져서 B에 있는 사건을 계산한 다음에 B에 있는 사건은 편해. 왜냐면 뒤에서 중간에 C를 거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A에서 출발해서 C를 거치지 않고 5번째 B에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C를 생각하지 않고 A와 B 사이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C의 사건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A와 B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건이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C 자체로 고려하는 건 좀 골치 아파. 알겠지? 그리고 도달하면 또 끝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C 사건에 도달하는 C에 바로 도착하는 걸 갖다 다루는 게 아니라 B 사건에 도달하는 사건들 5번 던져서 B에 도달하는 사건을 전체의 사건에서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할 거야. 그리고 A의 사건 했으니까. 그래서 둘의 합사건에 대해서 그쵸? 전체 사건에서 합사건의 확률을 빼서 C의 사건을 구하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6건의 확률이지. 동전을 5번 던져서 이제 B에 있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 자, 그 전에는 여기 가 있으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얘도 반드시 B는 또 제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굉장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5번째 무조건 여기가 나와야 되지. 앞면이 나와야 되지. 5번째. 4번째는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4번째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그치? 직전에 여기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4번째 동전에서 여기에서 1로 가 있어야 돼. 뒷면이 나와서 B에서 A로 가 있어야 돼. 혹은 또는 4번째에서 그렇지 A에서 A로 이렇게 머무르는. 즉 B에 오기 전에 마지막 선택이 요게 앞면으로 딱 선택이 돼야 되고 그 전에는 B에서 A로 가 있거나 A에 있어야 되니까 혹은 A에서 A로 있는 경우밖에 없어야 돼. 여하튼지 마지막에서 바로 전번째 4번째는 뒷면이 무조건 나와야 돼. 즉 마지막 뒤의 종류는 정해져 있는 거야. TH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3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앞에 3개 모두 다 앞면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H, H, H. 그러면 이건 C로 가서 안 되지?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있는 경우는 혹은 뒷면이 1번 있는 경우 앞면 2번에 뒷면 1번인 경우 그때는 갔다 왔다 하면서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앞면이 2번 있기 위해서 앞면 2번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앞면이 1번, 뒷면이 1번, 앞면이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뒤앞이 나와서 끝나는 경우. 제자리에 있거나 B에서 A로 가서 4번째에서는 요것만 여하튼 와 있으면 되는 거지. 제자리에 있거나 하면 2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면, 뒷면, 앞면 해서 A에 있다가 다시 A로 머물렀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거. 이렇게 해석들이 되는 거야. 앞면이 2번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있을 때, 3번. 처음 3번의 시행에서 앞면이 1번 있을 때는 앞면이 언제 나타나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앞면이 처음 나타났다가 뒷면. 그치? 뒷면이 나타났다가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했다가 앞면. 다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총 3가지가 H, 그치? 뒷면이 한 번 나타나고, 앞면이 한 번 나타나는 경우, HT, T나, HT, TH, T나, TT, H나. 총 3가지. 한 가지. 자, 뒷면이 3번 다 벌어지는 경우, 뒷면, 계속 제자리에 있었던 거지. A 제자리에 있다가, 다시 또 뒷면이 나왔다가 B로 튀어가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되겠어. 이 5가지 사건이 중에 하나가 벌어지는 사건의 확률은 마찬가지로 32분의 1이고. 그래서 5 곱하기 32분의 1. 앞에서 A 사건 8 곱하기 32분의 1. 전체의 사건에서 A와 B 사건은 배반 사건이 서로 이제 같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전체의 사건에서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C의 사건에 대한 확률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됐지? C에 있을 확률. 그걸 C 사건이라 했을 때. 자,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사건 간 관계를 갖다가 이용하여서 그것을 확률적 계산으로 하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제 직접 조사해야 되는. 이건 예외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서 계산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야. 그걸 너무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어. 알겠지? 처음과 끝이라는 아주 특별한 예외 사항들 3개의 선택인데 사실은 다 특별한 거지, 그렇게 하면. 얘도 특별한 상황이고 얘도 특별한 예외적 조건이 있고 B 자체도 그러면 거꾸로 얘네 둘이 따로따로 예외적이니까 얘 자체도 보편적으로 예외적인, 전체 상황에서는 얘도 예외 사항인 거예요. 예외인 3개의 점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계산 이런 것들이 힘들어.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꽤 까다로운 종류의 문제야. 까다롭다기면 좀 기분 나쁜 문제지. 자, 문제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조금 지저분하지만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한번 다뤄봤고요. 이런 이제 연속된 사건들의 관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또 사건 간 관계에 대해서 교사건과 합사건, 배반사건, 더 사건의 독립,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갖다 확인하는 문제들 쭉 한번 다뤄봤는데, 이런 개념 문제를 다루고 또 사건의 특성들을 갖다 활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논해볼 수 있는 문제니까 꽤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점검 소문항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요거는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